직장 내의 괴롭힘.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막 소리치거나 부당한 업무를 시키는 그런 장면일 거예요. 힘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런 모습 말이죠. 네, 그쵸. 보통은 권위적인 상사, 팀장님, 부장님, 이런 분들을 가해자로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괴롭힘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다.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공식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그 익숙한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상황 들어보셨나요? 이른바 상향식 괴롭힘 또는 역괴롭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에이 설마 싶으실 수도 있지만 부하 직원도 충분히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영민 노무사님 말씀에 따르면요.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2019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바로 이런 복잡한 현실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안으면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법이 바뀐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더 이상 직급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이 이제 우위성이라는 걸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도상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관계 속에서 누가 더 센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따지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법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부하 직원의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그 열쇠는 아주 중요한 법률 개념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우위라는 개념입니다. 남영민 노무사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서류상 직급은 내가 더 높은데 실제로는 저 사람이 가진 힘 때문에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꼼짝 못하는 상태. 직급이랑 실제 권력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법이 인정한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관계의 우위라는 건요, 사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명이 작정하고 한 명을 왕따시키는 수적 우위, 또 상사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나 이 회사 짬밥이 더 높은 인적 속성, 아니면 관리자는 모르는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혼자만 갖고 있는 전문성, 심지어 노조나 회사 내 실세 부서랑 친한 네트워크 우위까지. 권력이라는 게 꼭 직급 이름표를 달고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게 그냥 이론에 그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실제 법원에서 다뤄졌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론이 현실과 만나는 순간이죠. 첫 번째는 한 헤어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팀장인 A씨가 팀원 B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건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가해자인 팀원 B씨가 피해자인 팀장 A씨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미용 경력도 훨씬 길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팀원 B씨가 팀장 A씨한테, 그것도 다른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와, 이건 그냥 업무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서 아예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거 직장 내 괴롭힘 맞다. 그럼 왜 그렇게 봤을까요? 핵심 근거는 바로 부하 직원의 나이와 경력이 인적 속성에 따른 관계의 우위를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즉, 공식적인 직급은 팀장이 높았지만 실질적인 힘의 추는 이미 부하 직원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본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스케일이 좀 더 커집니다. 한 명 대 한 명이 아니라 집단이 한 명을 상대로 힘을 쓴 경우예요. 이게 부하 직원들이 자기들 상사인 그룹장을 쫓아내려고 내걸었던 말 중 하나입니다. 참 교묘하죠? 한국 사회 특유의 나이나 서열 문화를 무기 삼아서 회사의 공식적인 직급 체계를 공격한 겁니다. 이 사건 역시 당연히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19대 1이라는 압도적인 수적 우위였어요.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관리자 혼자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법원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사례는요, 전문성과 경력이 어떻게 괴롭힘의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조장은 당연히 업무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경력이 긴 부하 직원이 바로 그 점을 약점 삼아서 뭘 한다고 지시하냐는 식으로 조롱하고 지시를 아예 무시해버린 겁니다. 자신의 오랜 경력, 즉 전문성 우위를 이용해서 상급자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이것도 명백한 괴롭힘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역괴롭힘이 회사에서 발생했을 때 회사는 그냥 어이구 저 팀은 사이가 안 좋네 하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하면 될까요? 법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법은 회사한테 아주 명확한 의무를 세 가지나 줬어요. 첫째,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요. 둘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식으로요. 그리고 셋째, 조사를 해보니 괴롭힘이 진짜 맞다. 그러면 가해자를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의무는 가해자가 상사든 부하든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냥 뭉갠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분명한 책임을 묻습니다. 조사를 안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괴롭힘의 본질은 직급이 아니라 힘의 불균형을 나쁘게 이용하는 행위라는 것. 그러니까 실제 권력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권력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권력은 옆으로도 흐를 수 있고 심지어 아래에서 위로도 흐를 수 있다는 새로운 현실을 제대로 봐야죠. 중요한 건 직급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지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수평적인 문화를 이야기하고 협업이 중요해지는 시대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존중이라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위, 아래, 양옆 모든 방향으로 흐르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여러분의 직장 속 권력 관계는 어떤 모습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